자, 이제 조선 전기의 문화 파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 전기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를 이끌고 있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5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바로 혁명파. 이 혁명파 사대부들 이들이 이끌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쭉 와가지고 이제 훈구 세력으로 또 가게 되는 모습들. 아무래도 어쨌든 이 15세기는요. 어떤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융통성이 좀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개국에도 참여했겠죠. 그죠? 원리 원칙주의자들, 명분주의자들은 왕을 폐하고 신하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되는 바로 온건파 사대부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바로 누구? 사림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부터 한번 유학. 조선은 여러분들 유학의 나라입니다. 그죠? 네, 유학. 정말 이 성리학의 나라였다. 라는 거, 이게 조선이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볼게요. 먼저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중앙에는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 성균관,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데요. 성균관 하면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마실 게, 지금 이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성균관대학교잖아요. 이 당시 그 총장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총장. 지금의 이제 대학교 총장이죠. 예, 이 총장을 우리는 대사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대사성. 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대사헌, 그다음에 대사관, 그 다음에 대제학, 우리 배웠잖아요. 대제학은 이제 홍문관이었고, 대사관은 사헌부, 그 다음에 또, 대사관 같은 경우는 사관원을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사성은 이제 이렇게 성균관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균관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균관의 구조가,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예, 명륜당과 예, 그 다음에 그 대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륜당과 이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륜당과 대성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명륜당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가르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여기는 교육 공간이고요. 그 다음이 대성전. 이거 이제 공자라든지 이런 어떤 성현들을 모셔놓고 있는, 이건 제사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 성균관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중앙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균관만 있느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성균관만 있느냐, 그러면 뭐, 사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 고등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초등교육하면 초등학교 교육이고요. 중등교육하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앙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사부학당. 네, 동서남북, 중앙이라 하면, 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 사부학당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부학당은 여러분들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부학당.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부학당이 여러분들 성균관하고 사부학당 이렇게 한양이 있는 건데, 그러면 중앙만 그럼 교육을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지방도 역시 교육을 합니다. 자, 이 지방 교육기관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방 교육기관에는요, 대표적인 그 교육기관으로서 바로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 이 향교 역시 마찬가지로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이 되는데 이 향교회는요 중앙에서 누가 파견을 하냐면 교수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파견이 돼요. 그래서 향교회는 이렇게 바로 교수 그다음에 훈도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교수와 훈도들이 또 파견이 되어서 이 지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이라든지 그리고 사부학당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자 이렇게 있죠. 이런 교육기관들은 모두 다 이 성균관, 사부학당, 향교는 모두 다 국가 주도의 관학이다라는 거예요. 국가 주도의 어떤 그 관학 이런 것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 이렇게 중앙과 지방에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유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향교가 이게 국가에서 파견된 그런 학교라면 지방에는요 그냥 민간에서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 또 있어요. 그 학교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서원이다라고 합니다. 서원이다 라고 합니다. 서원.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원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서원 파트 가면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원도 이게 이 중등과 고등 이거 뭐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과 성균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어떤 그 지방 사림들의 어떤 그 인재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 서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립이에요. 이거는 이제 관학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쭉 가서 이거는 사학이다. 사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16세기를 이끌었던 16세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림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때 이 16세기 대표적인 그 유학자, 이 성리학을 정말 진짜 발전시켰던 인물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15세기는 성리학 발달도 있었지만 이때는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뭐 기술 발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16세기는 진짜 전적으로 이 성리학 학문의 어떤 발달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황과 이이 이런 인물 될 수 있는데 자 하나씩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황의 어떤 그 저서들을 한번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저서가 있냐면요. 주자, 서, 절, 요라는 게 있습니다. 주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주자라고 하면요. 바로 이 성리학, 주희인데요. 주희. 이름은 주희인데 이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송나라의 인물 주희. 그를 우리는 높이 불러서 자자를 붙이잖아요. 공자, 맹자할 때처럼 주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리학하면 주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자의 어떤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어떤 주자서 절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성군이 되시옵소서. 성군이 그래서 성군이 될 수 있는 길 바로 성학 10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학 10도. 성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학문 바로 그거를 그림으로 이 도자 그림 도자예요. 10개의 그림으로 따다락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성학 10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주자서조료 성학 10도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황하면 뭐 이런 어떤 그 저서를 통해서 제가 이념의 대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동방의 주자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단 7정 논쟁으로 아주 유명해요. 사단 7정 논쟁. 정말 누구와 함께? 기대승이라는 인물과 함께. 기대승이라는 인물과 함께 바로 이 사단 7정.
이 논쟁을 한번 일으키는데 진짜 이왕이 됐다. 제가 아까 그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왕은 정말 그 이념, 어떤 그 성리학 이 자체보다 정말 사람을 더 중시하겠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기대승과 이왕의 나이의 차이는요. 거의 뭐 한 30살? 그 정도의 어떤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뻘이야. 게다가 이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이 성균관 대사성, 여러분 이거 천원에 보시면 그 지폐 그 뒷면에 이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성균관 명륜당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대사성, 이 성균관대학교 총장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학문의 어떤 그 경지가 높은 분인데 이 기대성은 정말 20대 그 대학생 나이에 그 성리학의 대가 이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총장님의 그 주장에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이왕은요, 이 기대는 화내지 않습니다. 하대하지 않습니다. 이 기대승의 이론을 따박따박 잘 수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서 다시 보내요. 이게 바로 4단 7전. 4단 7전이라면 인간의 어떤 본질,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왕이 마지막에 기대승, 너의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틀린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논쟁들이 오가면서 이 성리학 자체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이게 바로 4단 7전 논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사림들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왜 농민들과의 어떤 그 약속, 도덕적 교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향약이라는 것들을 짓는다 그랬는데 역시 이왕도 예안향약, 예안 지역의 향약을 짓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왕을 모시고 있는 서원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서원 이름은 바로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이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왕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일본에 많이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일본 성리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일본 성리학의 일본 성리학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자, 근데 이왕이 이제 활약했을 요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사림들이 집권하진 않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야당이야. 이제 훈구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율곡, 선조, 이율곡 이때가 되면 완벽하게 사림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훈구가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되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그 집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왕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선명하게 나쁜 건 나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 이렇게 딱 구분 짓는 리, 기. 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요. 굉장히 좋은 본질적인 거. 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거야. 그 리와 기를 아주 명확히 구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왕이 속한 사림은 리, 순수하고 본질적인 거야. 근데 훈구, 이건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되면 집권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전국을 운영하는데 어렵잖아요. 하나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융통성이 있고요. 현실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율곡 2 때는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곡 2의 어떤 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먼저 동호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호문답. 동호문답집이라는 얘기죠. 서로 주고받는 동호문답이 있고요. 역시 이율곡도 이 성군,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성군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학, 그 배우는 그 학문, 성학 집요, 성학 집요. 이건 이제 아주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어떤 그런 책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율곡은 아주 그 현실 개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외란이 혹시 뭐 외침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10만 양병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여러분들 왜 그 공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세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미법,
쌀로 내도록 하죠.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대동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어떤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이율곡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율곡은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자, 어쨌건 이제 이왕과 이 이렇게 지금 되면서 아주 정말 이 성리학이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